자, 봅시다. 자, 오늘부터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행렬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행과 열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행과 오른쪽에 있는 열을 곱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행의 그 성분의 개수와 열의 성분의 개수가 같아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05번에서 제시하는 건 뭐냐면 A라는 게 A11, A12, A13, B11, A21, A22, A23이라고 할 때 A랑 곱하기를 하는 놈은 열이 3개여야 되고요. 하나, 둘, 3개의 열이, 그러니까 열의 성분이 3개여야 되고요. 왜냐면 지금 행이 성분이 3개잖아. 그쵸? 뭐랑 A를 곱하려면 얘랑 열을 곱하는 거니까 얘의 행의 성분이 몇 개가 돼야 된다? 2개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다시 행과 열을 곱하는 거니까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억을 보면 A와 B를, 근데 BAC가 정의된대. 이 말부터 해야겠네요. 다시 볼게요. BAC가 정의된다라는 건 얘를 곱하려면 B라는 것은 뭐예요? 요 형태잖아. 그치? 행의 성분이 2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C라는 경우는 여기가 정의된 거잖아요. 그쵸? C는 열의 성분이 3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즉 C라는 것은 C11, C12, 아니 21, C31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될 거고, B라는 것은 B11, B12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2개, 3개가 될 거다. 그걸 보면서 기억을 보면 A, B가 정의되냐라는 질문은 땡. 니은 CA가 정의되냐는 질문은 잠깐만 말을 좀 이상하게 받아들였죠? A, B가 정의되는 행렬 B가 존재하냐라고 했는데 A, B가 지금 A, B가 정의되려면 B의 열의 성분이 3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존재할 수는 있죠. 왜냐면 지금 여기가 2개라는 건 확정됐지만 여기가 미지수잖아. 그치? 그래서 3개짜리를 쓸 수 있죠. 그쵸? 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건 맞는 말이다. CA가 정의되는 C가 존재하냐는 질문, 즉 C의 행 성분이 2개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고, 지금 열 성분은 3개인데 행이 2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다. 항상 존재하냐라고 하면 아니지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다는 거죠. 그리고 디귿 BC가 정의되려면 얘는 행의 성분이 2개고 얘는 열 성분이 몇 개예요? 3개죠. 같아요? 같지 않으므로 얘는 정의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몰라서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얘는 확실하게 달라서 존재하지 못한다,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알았죠? 얘는 확실하게 알아서 안 돼 라고 하는 거고, 얘는 존재할 수 있으니까 yes, yes 라고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열 성분과 행 성분의 개수가 같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어서 1814번. A라는 애가 1101이고요. B라는 애가 1-02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A 곱하기 BA의 N제곱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1025가 되기를 바란대요. 근데 BA의 N제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A 곱하기 BA 곱하기 BA 곱하기 BA 곱하기 BA 곱하기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BA가 n번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다른 말로 AB가 몇 번 된 거예요? n 플러스 1제곱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더 편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교환 안 돼요.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알았죠? 교환이 안 되니까 절대로 얘는 A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B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냥 틀린 거야.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교환은 안 됩니다. 그럼 A, B라는 걸 따져보죠.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행, 열, 행, 열, 행, 열, 행, 열. 얘가 되고요. 얘를 n 플러스 1제곱 했을 때 합이 1025래.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규칙 찾아야 되죠. 규칙 찾을 때까지는 나열해 보는 겁니다. AB의 제곱 1, 2, 0, 2랑 1, 2, 0,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행, 열, 행, 열. 그러면 2, 6. 행, 열, 행, 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 더하면 어떻게 되죠? 다 더하면 11. 일단 오키. 11 오키. 딱히 뭐 아직 규칙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AB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뭐요? 고마워요. 네. 잘못됐네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 2라서 0이죠. 여기가 0이랑 0이고요. 여기도 0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합도 4 더하기 1이네요. 그쵸?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1, 0, 0, 4인 제곱과 1, 0, 0, 2를 곱한 거니까 1, 0, 0, 8이 됩니다. 그럼 8 더하기 1이죠. 규칙 보여요? 4, 8. 아, 이 A 더 AB의 n 플러스 1제곱의 성분의 합은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이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제곱일 때 2의 제곱, 세제곱일 때 2의 세제곱이라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야. 그쵸? 근데 그게 1025라는 이야기는 2의 n 플러스 1제곱이 얼마? 1024라는 거고 얘가 2의 10제곱이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묻는 n의 값은 9가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규칙 찾기는 일반적으로 규칙이 나올 때까지, 즉 규칙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규칙을 나올 때까지 계속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규칙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계속 했으면 됩니다. 더 했으면 돼요. 맞죠? 그래서 평상시에 규칙을 이해하려고 좀 연습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1821번, 1819번을 보도록 해볼게요. A가 2,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 있을 때 A의 101제곱 100이죠. 101제곱 102제곱을 하라는 거야? 아니겠죠. 그쵸? 뭐 하라는 거예요? 규칙을 찾아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제곱을 합니다. 행 열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일. 행 열 곱하면 어떻게 돼요? 0. 행 열 곱하면 어떻게 돼요? 0. 행 열 곱하면 어떻게 돼요? 4. 그렇구만. A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아직은 규칙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세제곱은 얘랑 얘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행 열 곱하면 마이. 행
열 곱하면 사. 행이랑 열 곱하면 마오 4. 마일이네요. 그렇네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좀 더 편하네요. 얘가 마이너스 2라서 a의 4제곱이 뭐예요? 2가 되는 것도 말할 수 있겠죠. 그쵸? 아, 그러면 a의 101제곱, a의 100제곱 곱하기 a인데 a의 100제곱은 4제곱이 2니까 그냥 a라고 할 수 있고요. a의 102제곱은 a의 100제곱 곱하기 a제곱이니까 a의 제곱, 즉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a 곱하기 마3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3이를 계산한 거고 a는 2, 5, 마1, 마2 얘랑 마이너스 3, 2를 이거는 어차피 그냥 마이너스 마3, 2가 되겠죠. 2를 곱하면 바뀌지 않아요. 오케이. 자, 계산하면 얘랑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6, 10이라 4. 얘랑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 마4, 마1, 마이너스 마3이. 그래서 7, 마3 이렇게 됩니다. 둘을 더한 값이라 4가 되는 것까지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규칙, 우리가 복소수에서 규칙 잡을 때 보통 누구로 1 기준으로 잡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단위 행렬에서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행렬에서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규칙을 찾거나 또는 저 2가 되는 놈을 찾으면 거기까지가 규칙이 된다라고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해서 2를 곱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와요. 마치 1을 곱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저 1이 2가 되는 놈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질문 있어요? A라는 게 4, 1, 마 3, 2 B라는 게 2, 마 3, 1, 마 1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A, 1은 A고요. AN 플러스 1은 PAN이래요. 뭔 말이냐면 A2는 PA1이고요. A3은 PA2고요. AN은 PAN-1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한다고 생각하면 얘네끼리 차례대로 곱하면 똑같은 거 날라가죠. 그쵸? 그래서 AN은 P의 n-1제곱 왜냐면 이거일 때 한 번 곱했고 두 번째 곱했고 n-1번째 곱하고 곱하기 A1 이렇게 규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 2026이라는 것은 P의 2025제곱 A1, A 그냥 얘가 된 겁니다. 그럼 사실 나는 누구의 거듭제곱을 다루라는 거예요? P라는 놈이 야 이거 P인데 왜 B라고 썼냐? 아무도 그렇게 지적을 안 했냐? P의 제곱부터 규칙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행, 열 곱하면 1, 행, 열 곱하면 마6, 3, 마3, 행, 열 곱하면 2, 마1, 1, 행, 열 곱하면 마3, 1, 마2 이렇게 됩니다. 딱히 규칙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아직 그럼 P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얘랑 얘를 곱한 게 P 세제곱이죠. 그래서 행과 열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1. 행과 열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6, 6, 0. 행과 열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0. 행과 열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3 플러스 2, 마1. 어라? 이거 아까 뭐라고 썼어요, 얘를?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어라? 마이너스 2가 나오면 P의 몇 제곱이?
6제곱이 2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제곱하니까. 6제곱이 2면 2026이라는 애가 P의 2025제곱이 P의 2022제곱 곱하기 P의 세제곱이 돼서 얘가 2022가 6의 배수거든. 그래서 P의 세제곱, 즉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다시 1, 마0, 마1, 0, 0, 마1과 A 4, 1, 마 3, 2를 곱하는 것이니 문제에서 원하는 2,2 성분은 2행과 2열을 곱한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건 굳이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딱 하고 얼른 복습이라는 것을 진행해 봅시다. 이제 슬슬 난이도가 높아져요. 행렬에 대한 난이도는 여기서부터 높아집니다. 이제부터 살살 높아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먼저 1830번. 일종의 요령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행렬의 곱셈, 덧셈을 다루는 요령을 이야기하는데 A라는 게 1, 2일 때 그게 0, 2래요. A 제곱의 1, 2라는 게 마이 3이래요. 근데 A의 PQ가 마8, 6이잖아요. 그쵸? 좀 다양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어떻게 접근할까요? 얘를? 뭐가 나을까? 이렇게 합시다. A의 1, 2,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에다가 0, 2를 계산한 게 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A 곱하기 1, 2잖아. 그치? 근데 A 곱하기 1, 2가 얘라고. 그러니까 A 곱하기 0,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얘가 되는 거예요. A의 1, 2를 곱하면 얘고요. A의 0, 2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잠깐만. 근데 얘랑 얘도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죠? 얘만 다르잖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A의 1, 2에서 A의 0, 2를 빼면 A의 1, 0이 뜹니다. 그럼 얘랑 얘만 빼도 된다는 거예요. 앞에 거 똑같이 일종의 인수분해죠. 앞에 거 똑같이 놔두고 뒤에 거끼리만 빼주면 된다는 거야. 잠깐만. A의 1, 0을 곱한 게 마8, 6이래. 다시 1, 0을 곱한 게 어떻게 되고 얘에서 얘 뺀 거잖아. 여기에서 요거 뺀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2, 마1 이게 됩니다. 그럼 A의 P형은 2P, 마 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비슷하게 A의 0일을 곱한 게 제라 했잖아요. 그럼 A의 0일은 나누기 2를 해준 마1 2분의 3이 되며 A의 0Q는 마 Q 2분의 3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의 PQ는 얘랑 얘를 더한 값, 즉 얘랑 얘를 더한 값 C라고 쓸 수 있고 문제에서 A의 PQ를 마8, 6이라고 했으므로 연립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연립해주면 어떻게 돼요? 2P-Q는 마8이고요. 마이너스 2P 더하기 3Q는 12가 돼서 또 연립해주면 Q는 2가 되고요. P는 5가 되는 것을 그럴 리 없죠. 잠시만. 더하면 2Q는 4, Q는 2, Q가 2면 이게 마8이죠. 네, 그럼 마4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마3이네? 빼기도 잘못하는구만. Q 빼기 P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성질, 그러니까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것끼리 연산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고, 곱하기를 진행하면은 행렬을 싹 다 곱하는 건데, 그래서 이 1형을 P형으로 바꿔주면 여기도 PP를 곱하면 된다. 그렇게 접근해 줄 수 있다는 거죠. A의 1형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A의 0,1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근데 A의 0,1은 이미 여기 비스무리한 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2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나누기 2 해주고, 접근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도 모르고, 그러니까 A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A를 A, B, C, D 이렇게 안 쓰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렬에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런 류의 주제일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는 없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퍼즐 맞추기처럼 행렬 자체를 변화시키면서 연산하는 것을 원할 거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네요. 자, 1837번. A 플러스 B는 1, 2, 2, 1이고요. A 마이너스 B는 X, 2, 1, Y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뭔 생각을 하냐? 얘네 둘이 연립해서 A랑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A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둘을 더하면 2A죠? 나누기 2 하면 돼요. 둘을 더하고 나누기 2. 더하고 나누기 2. 더하고 나누기 2. 더하고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B는 어떻게 구해요? 빼고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빼고 나누기 2. 빼고 나누기 2. 빼고 나누기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뭐라고 이해해요? 제곱과 제곱을 해서 더해주면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 그렇게 계산해 줄 수 있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얘랑 얘를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AB와 BA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A제곱 합시다. A제곱 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곱했으니까 4분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얘랑 얘랑 곱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2. 잠깐만. 맞죠? 이렇게 됩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곱하면 4분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잠깐만, 얘랑 얘랑 곱해야 되잖아. 그쵸? 잘못 말했죠? 미안합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요거에 요거 2분의 3에 4분의 3 X 더하기 Y 더하기 2 이게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3 더하기 4분의 Y 더하기 1의 제곱 이게 되겠네요. 번거로워라. B제곱은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곱하면 4분의 X-1의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깔끔하게 0.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1에 4분의 1에 4분의라고 쓸까요? 4분의 2-x 빼기 y고요. 얘는 4분의 y-1의 제곱 이렇게 써줍니다. 지금 이 둘을 더한 게 문제에서 2분의 10에 3, 2분의 5, 8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일단 얘랑
얘를 더한 게 3이다. 즉 x 더하기 y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여기랑 여기를 더한 게 2분의 11이다. 4분의 2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3이 2분의 11, 즉 4분의 22니까 넘기면 2x제곱 더하기 2는 10이 돼서 x가 2라는 것을 얻습니다. y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둘 더해달래요. 야, 씨, 뻘짓했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x 더하기 y 구하라 했죠. 이 시점에서 얘랑 얘를 구하라고 한 시점에서 답은 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x, y를 구하라고 했다면 여기까지도 봐주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됐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우리가 a와 b를 직접 표현한다면 진짜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는 수밖에 없다. 곱셈 공식의 변형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가요? 자재구레한 계산들이 많은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행렬 파트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어렵게 나오는 건 일반적으로 앞에 자 부등식 또는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파트가 어렵게 나오기 조금 더 좋다. 얼마 안 남았어요. 1841번. 5문제 남았습니다. 5문제 하고. 또 이게 기말고사 문제집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줄 거예요. 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을 할 게 그거였는데 이게 사실 기출을 모아놓은 문제집인데 중간고사 때까지는 효력이 좀 더 좋았어요. 기말고사는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배열이 좀 달라져야 돼요. 여기에는 우리가 공통수학 2 개념들이 되게 많이 3분의 1씩은 공통수학 2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 빼고 풀 거라서 실제로 풀어야 될 주제가 많지 않습니다. 한 3분의 2만 하면 돼요. 그래서 행렬과 순열과 조합 파트는 프린트를 따로 줄 겁니다. 행렬은 기출이 없어요. 왜냐면 너희가 첫 세대라서 그래. 기출이 아예 없는데 경우의 수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2학기 기말고사 파트였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편집해서 줄 겁니다. 알았죠? 따로 편집해서 줄 건데 일단 내가 세워놓은 계획은 24년도 거 먼저 다 풀고 이거 22년도 거 붙어있나? (22년도) 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문제를 따로 모아서 줄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23년도 거 기출 풀고 23년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문제를 따로 뽑아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와 이거를 병행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다른 반도 풀어요. 네. 다른 반도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앞으로 아직 안 끝났어요. 누가? 원장 쌤. 지난번에? 이번엔 다 끝내시겠지. 내가 알바야? 내가 다른 반 알바냐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아니야. 이거 빠른 건 아닙니다. 그래. 빨리 하고 복습을 해야지. 그리고 이번에는 좀 말했다. 우리가 이미 지금 계속 매 시험 보고 있잖아요. 노선을 바꾸기로 했어, 이것도. 왜냐면 니가 복습을 안 하니까 이따위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질문 받고 시험 볼 겁니다. 기출을요? 네, 기출도. 질문 중에서? 네, 시험을 볼 거고 만약에 이미 다른 반은 시행 중이에요. 이미 진도 다 나갈 학년이 있어서 그러면 기출 시험 보고 그럼 복습은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질문 나왔던 거 다 오답 노트에서 제출하면 돼요. 알았죠? 다는 좀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던 것들만 골라서 너무 많다 하면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어쨌든 목적은
기출에 대해서 복습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렇게 하고선 추후에 학교에서 모의고사 나온댔잖아. 그것까지 모의고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2개의 영역을 합친 문제야. 모의고사 어려운 이유는 마플에서 한 문제짜리를 2개를 합쳐서 내는 거란 말이야. 3개를 합쳐서 내는 거라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어차피 이해 못해. 배경 조금만 돼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기출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석고가 모의고사 나온다고 해서 그 관련된 것도 해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변형된 걸 받아들이려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알았죠?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을 할게요. 어쨌든 기출 문제집은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다. 경우의 수 파트가 여기 없어요. 순열과 조합이 없어. 아예 없어. 그거를 따로 뽑아서 제공하는 걸로 할게요. 알았죠? 이게 여러분이 첫 세대다 보니 그럴 수 있다. 뭐라고? 모의고사 변형돼서 나오는 거 어떻게 보통 숫자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서 요소를 몇 개 바꾸고 그냥 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 구해서 뭐 구해서 뭐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모의고사는 보통 단계가 3단계짜리, 두세 단계짜리가 좀 많아요. 마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한 단계지 사실상. 거기서 호흡이 좀 긴 거야. 이거를 구했으면 그걸로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제 중간에 끊거나 구하라고 하는 대상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건데, 애초에 니네 학교 이번에 그 프린트 나눠주거나 했잖아. 그것도 비슷한 결로 바꾼 거라서 일반적으로 일단 거기에 나왔던 기본적인 개념 다 알고 살짝 숫자 바꾼 것도 연습해보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라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네. 1841번 보면서 빨리 마무리하고 우리 기출 공부하러 갑시다. 재민이는 그 기출을 뭐 숙제로 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개념들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라도 정리하고 저거 풀자고 이야기할 거야. 알았죠? 어? 쉬는 시간에 해야지. 지금 딱 아니 지금 5문제 남았고 5문제 하면 너희가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때 나는 채점을 하면 되지. 웃기고 있어. 머리를 뭘 시켜. 충분히 아까 떠들 때 시켰잖아. 내가 혼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원맨쇼 하고 있을 때 다 시켰잖아. 그때 안 쉰 척 하고 있어. 자, 이렇게 A, B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돼. 뭔 말이야? 아까부터 계속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게 뭐야? 저건 되지 않아. 왜? 교환이 안 돼서. 근데 된대. 뭔 말이야? 얘는 우연히도 같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도 같구나.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A랑 B를 먼저 곱하죠. 이거 아니잖아. A랑 B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랑 B를 곱하면 2x 마이너스 y, A랑 B를 곱하면 마이너스 2, A랑 B를 곱하면 1 더하기 y입니다. 자, 그 다음 B랑 A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B랑 A를 곱하면 2. 오케이. 여기 하나 나왔죠. 두 번째, B랑 A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두 번째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잖아. 이번 나온 게 아니죠? 똑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B랑 A를 곱하면 마이너스 y 더하기 1. 얘랑 얘가 같네요. B랑 A 곱했다면 y 더하기 1이잖아. 네. 그럼 같은 게 얘밖에 없는데? 맞죠? 2x 마이너스 y는 2.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x, y를 정확히 구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나타내는 도형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즉 y는 2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 구해져 있는 넓이를 구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끝.
그럼 이거 1차 함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yes. 저거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 있더라.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예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알았죠? 요거 넓이 구하는 거, 그쵸?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2x-y는 2라는 건 y는 2항하고 2항하면 y는 2x 빼기 2죠? 와, 너 예리했다. 굿. 1과 마이너스 2라서 넓이는 1입니다. 네. 숫자를 반대로 봐서 잘못했네요. 이건 잘못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넓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야, 근데 네 방학은 언제 한대? 21일? 아니, 시험을 7월 초에 보는데 21일에 방학을 한다고? 그럼 3주 동안 뭐해? 일주일, 니네 학교가 느리네. 모르겠어요. 니네 방학 언제래? 12일이었나? 16일? 너 방학 언제래? 그럼 저희 12일인가 봐요. 아니, 일단 숫자가 1이랑 2였어요. 저 말도 안 돼. 12일. 12일 토요일이야, 임마. 21일이 맞네. 18일? 금요일날, 월요일날 방학 시간 특이하다. 너희 21일 맞네. 몇 대? 시험 끝나면 뭐 야, 내가 말했잖아. 이거 7월 7일부터 뭐 한다고, 우리? 공통수학 2 한다고. 수행. 학교에서? 에이, 뭔 소리야. 수행 다 끝났지. 왜요? 지금 열심히 수행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근데 끝나고 더 하는 거 보통 다 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뜨진 않아. 보통 놉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학 같은 경우는 놀지 않고 진도를 나갔어요. 왜냐면 그때는 너희 중학교 때 책처럼 한 권짜리가 1년짜리였거든. 진도를 나갈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너희가 한 권이 한 학기잖아. 나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마 그럴 때는 놀거나 모의고사 문제 풀 거예요. 뭐? 아니면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세특 쓰는 거. 막 책임 거라요. 아니, 세특 같은 그 활동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뭐 교과서 어디 페이지에 대해서 발표할 사람 모아서 이제 세특 쓰도록 하는 거지. 뭐 수업 시간에 찬비가 뭐가 어디 학과를 지원 희망한다면 그 학과에 관련된 발표를 하는 거야. 수학에 관련한 거. 그리고 그거 이제 세특 적고. 그럼 다른 애들은 뭐 하냐? 네, 그냥 잠자코 잡니다. 남들은 그냥 다 구경하고 딴 거 하고 발표하는 애들만 하고 선생님 그거 기록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수행평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부 특기 사항을 적는 활동을 좀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서 아마 남는 시간은 그냥 딴짓거리 하거나 뭐 진로 활동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학원 숙제 열심히 해오면 돼요. 왜냐면 공통수학 2 첫 부분은 되게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잘 해두는 게 중요하다. 니가 한 거지. 니가 한 거지 쟤네가 한 게 아니잖아. 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지. 책 바꾸면 안 돼요? 책 집에 있는데. 자, 내가 차라리 프린트를 따로 해줄게. 이런 것처럼 지금 내가 한 것처럼. 한 번 더 해. 너 지금 마플 한 번 풀어서 다 알아? 근데 뭐? 선생님 방학 때 특강 같은 거 해요? 특강은 합니다. 특강이 근데 너희들을 기준으로 너네가 진짜 잘했으면 내가 대수에 대한 특강을 할 거였거든? 니네가 잘 못해.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특강 주제는 그냥 공통수학 2에 대해서 그냥 부교재 하나 달고서는 병행하려고 해요.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니까 다 안 들어도 되고 부교재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센이랑 이거 하는 식으로 하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대수를 하고 싶다. 대수를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얘기는 할게요. 뭐냐면 월, 수, 금 5시부터 7시에 중학생들이 대수를 선행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 와서 들어도 괜찮아요. 중학생이랑 같이요? 어. 쟤네 그럼 언제부터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 대수 7월 7일부터입니다. 우리가 공통 이해할 때 쟤네 대선. 할 수 있지. 그쵸? 제가 거기 할수 가서 있지. 실력으로 바를게요. 아니야, 걔 잘해. 두 명이. 다 2명이야. 아. 너랑 같이 했던 애 아니야. 다른 애야. 그 지금 중2랑 중3이 있는데 중2가 좀 잘해. 우와. 아니야, 야, 거기 옆반에 있는 애 화목토에 하는 애들은 지금 이제 미적분 원 나갈 차례예요. 중학교 3학년 애들. 중3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2는 좀 잘해. 그래서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중3 애들은 미적분 원 나갈 차례인데 얘네는 지금 수능 문제랑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모의고사 문제 푸는 애들이에요. 모의고사 참 잘해요. 별로 차이 안 나네. 맞아, 별로 차이 안 나죠. 근데 여기는 미적분 원이니까 너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계열은 아니고 월수금은 이제 대수니까 만약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학교 끝나고 한 30분 지각하더라도 와가지고 듣고 가세요. 그거는 수업료 안 받겠습니다. 오. 네, 그건 안 받을게요. 39살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 월수금 중에 되는 게 수요밖에 없는데. 근데 그러면 너한테 효용이 별로 없어. 너한테 효용성이 별로 없어서. 잘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얘네들? 이제 둘 다 잘하지 않아. 한 명은 잘하고 한 명은 좀 어려워해요. 한 명은 내 기준으로 아마 너희 내신 보면 2, 3등급 라인이니까 지금 현재 2, 3등급 라인이고 한 명은 1등급 라인이에요. 너희 학교랑 지금 너희 학교 가서 시험 봐도 1등급 근처 비벼. 그 정도야. 좀 합니다. 그러니까 걔는 이제 너희 학교들에서 좀 잘하는 애들 있잖아. 미리 고등학교 오기 전에 뭐까지 했다. 그 애야. 그 애가 지금 밑에 있는 애들인 거지.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는 건 말했잖아. 이미 수능까지 다 끝낸 애들도 있어. 초등학생인데도. 그런 애들이 존재는 해. 그래, 나랑 수업했던 애 중에 초등학생인데 수능까지 같이 했던 애 있어. 그 공통수학 그 원부터 수능까지 그 미적분 2까지 나랑 다 한 애 있어. 그 정도에도 수능 안 맞는다고 해서? 맞아. 지금 전학 갔어.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의정부 애들이랑 중학교 같이 못 다니겠다고 서울로 전학 갔어. 부장끼리 학교 폭력 말해. 뭔 소리야. 걔는 좀 잘합니다. 근데 좀 많이 잘해. 그러니까 좀 억울하지, 걔 입장에선. 지금 걔는 영어도 모의고사 3학년 거 기준으로 모의고사 2, 3등급 하고 수학은 애초에 수능 봐도 2, 3등급 하는 애인데 걔가 초등학생이랑 같이 수업 들 생각해봐. 학교에서 뭐 배웠냐 했더니 큰 수 빼기 했대. 2자리, 3자릿수 곱하기 하고 있대. 야, 걔 얼마나 빡쳐. 걔 입장에선 빡치는 일이야. 답답하지. 그치. 걔 입장에서 답답해. 종이 접기 하고 있다고 지금 학교에서. 색종이 접기 하고 있다고. 그치. 그런 애들이 다 이해를 해. 걔 이해하냐고? 지금 수능 3등급 받았다니까. 마지막에 걔가 지금 이제 이사 간다고 해서 나랑 마지막에 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 수능을 줬어. 3등급 받았어. 미적분 2로. 응. 미적분 2로 수능 3등급 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애가 있어. 걔는 그러니까 앞으로 6년 동안 그것만 해도 돼. 그렇잖아. 초등학교 때 이미 다 했는데 6년 동안 할 게 뭐 있어. 수학에 대해서 복습만 하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걸 슬슬 이해하기 시작했고 중학교 걸 하기 시작했고 한 1년 만에 중학교 거 끝내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이제 중학교 거랑 그걸 공통수학 1을 하기 시작한 거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랑 이제 공통수학 1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1년 동안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1년 한 8개월 동안 이제 복습하고. 그러니까 걔는 나랑만 수능 파트 2번 했어. 나랑만. 그리고 2번 하고 3등급 라인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책 2권 풀고서는 3등급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마플이랑 센 하고서 3등급 받은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케이스야. 그런 애가 존재는 해. 걔 잘생겼어요. 키가 커. 걔 키 6학년인데 170 정도 돼. 성현이 와. 잠깐만 걔 나랑 비슷한 거잖아 지금. 걔 누나가 178인가 되고 걔 형 180 한 4, 5 되니까 걔도 아마 그쯤 갈 거야. 누나가 나랑 같이 했고
형은 원장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누나가 나랑 했어서 그 동생을 나랑 한 거야. 형제들은 똑똑해요. 형제 그래도 한민국 갔었어, 누나도. 유전자가 식상이네요. 이거. 친구들이 개 사귀네 그냥. 아,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냥 시험만 해야겠다. 좀 다르긴 하지. 근데 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 난 보면 좀 안타까웠는데? 걔는 좀 답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교가 재미없어지잖아.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중1이야. 걔 기시비시라죠. 걔? 야, 그 나이에 키 크면서 덩치 큰 애가 어딨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키가 160 후반이야. 근데 어떻게 거기서 덩치 가지고 그런 애들은 없지. 아기자기하게 생긴 거 맞아. 아기자기 생겼어. 제가 키 커요. 걔가 생각해 지금 살이 안 쪄요. 너보다 키가 크다. 지금은 네가 더 작을 것 같아. 지금은. 왜냐면 걔가 지금 안 본 지 한 6개월 됐으니까 한 170 초는 넘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뭔가 생긴 목소리가 천재생일 수 있어. 걔는 근데 내가 걔 보면서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사실 어느 정도 영재성, 천재성은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는데 걔가 좋았던 건 그거야. 사실 엄청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딱히 없어요. 내가 순서 3등급이라고 했잖아. 3등급의 라인이 뭐냐면 여태까지 했던 것만 다 할 수 있으면 3등급 돼요. 그러니까 봤던 문제 안 틀리면 3등급입니다. 2등급, 1등급 가려면 보지 않았던 문제를 풀어야 돼요. 보지 않았던 문제를 어떻게 푸냐? 내가 배웠던 것들, 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그것들로 새로운 어느 정도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게 발휘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2등급, 1등급을 넘어가는 거거든? 수능 기준으로. 1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런 게 아니라 수능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걔한테 그거는 그 단계에서 없었어. 근데 걔가 좋았던 건 뭐냐면 한 문제가 안 풀리잖아? 그럼 30분 동안 매달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복습을 할 때쯤이면 나도 걔한테 딱히 개념적으로 설명할 건 없어. 걔한테 야 문제 주고서 풀라 그래. 그러면 한 1시간 뒤에 보잖아? 그럼 한 3문제 풀어놓은 거야. 너 왜 이렇게 안 풀었어? 했더니 이 문제가 지금 30분째 안 풀려요 라고 말을 해. 근데 그것 동안 질문을 안 하고 버티고 혼자 푸는 거야. 한 페이지 동안 낙서를 풀이를 적어가면서라도. 근데 그러면 발전해요. 수학은 정말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네가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이나 헬스 같은 거 보면은 한계 지점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 막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막 바들바들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것까지 해야지 우리가 근육이 찢어지고 그게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근육이 커진다라고 말을 해요. 근육의 성장 과정이죠. 그쵸?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야. 막 안 될 것 같은 걸 억지로 하는 과정 중에서 그게 쌓이면 발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안 그래요. 왜냐면 너무 지척에 답안지들이 깔려 있고 환다 같은 게 있고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것. 그치, 챗GPT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챗GPT 아직 수학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힘든 건 알아요. 근데 그걸 조금 자제하고 혼자서 억지로 하려고 할 때 그때 실력은 늘어납니다. 그건 명확해요. 명확해요. 어차피 뇌라는 것도 이쪽에 몸이라서 굴릴수록 좀 괜찮아져요. 굴릴수록. 알았죠? 뭐 너무 굴리면 몸 병나는 것처럼 머리도 병날 수 있긴 한데 너희가 그렇게 굴릴 리가 없거든? 너희가 그렇게 굴릴 리가 없어. 너희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하면 그럼 그게 발전의 시작일 거예요.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얘의 천재성은 딱히 여러분이 생각할 건 없어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 기준으로 0.1% 라인이거든? 이건 신경 쓸 대상이 아니야. 우리의 대상은, 우리 어쨌든 10% 안에 드는 게 목적 아니야? 뭐 수능 기준으로 하더라도 4% 안에 드는 게 목적 아니야? 0.1%를 내가 뭐하러 신경 써? 뭐하러 신경 써? 신경 쓸 이유가 없어. 방송하는 모든 사람, 모든 예능인이 유재석이랑 똑같이 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 밑에 있어도 먹고 살만 하잖아. 물론 꿈은 저걸 꿀 수 있어도 그걸 목표로 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막 질투, 부러움을 막 가질 필요는 없다고. 그쵸? 모두 다 0.1%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일단 당면한 과제는 10% 가자. 그쵸? 4%는 후에 수능까지 가자. 그게 당면한 과제죠. 그쵸? 그렇게 잡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선 그래도 고민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까지만 말할게요. 고민하는 작업이 조금은 필요하다. 방학 때는 뭐 이런 거 할 거고요. 특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특강은 뭐 선택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소개는 할 겁니다. 방학이 시작돼야 할 거라서. 네. 그리고 말했다시피 그 대수 뭐 이런 거는 수강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명분이 좀 있어야 돼서 특강을 듣는다는 전제하에 그 부교재 수업 있죠? 그걸 듣는다는 전제하에 이거는 그냥 들어도 괜찮고요. 이걸 듣는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미적분 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민고 수업이 7월 중순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거 들어도 됩니다. 이걸 듣는다는 전제하에는 그거는 허락할게요. 맞죠? 미적분 원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미적분 원이 아니구나. 대수구나. 대수 듣고 싶은 사람 한민고 애들이랑 같이 들어도 됩니다. 근데 그 월수금에 있는 거는 내가 그냥 수강을 안 봐도 되는데 그 한민고랑 같이 들을 거면은 이거는 적어도 해야지 내가 명분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받을. 알았죠? 그거는. 한 학기 공통수업. 걔네 공통수학 2까지가 이번 기말고사예요. 이번 기말고사가 공통수학 2입니다. 공통수학 1이 중간고사였고요. 2가 기말고사예요. 지금 싹다 월수금이 어? 저것도 싹다 월수금. 아니요. 그 한민고는 월금입니다. 월금 오후에 할 거예요. 네. 저기 7월 7일부터 아니요. 이거는 7월 7일부터고 월수금은 얘는 아마 한민고 애들이 7월 21일쯤부터 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주? 아마 7월 21일일걸? 그 전주인가? 모르겠네. 월급이 몇 시까지? 아마 2시부터 4시, 5시 반까지 4시 반, 5시까지 할 거예요. 2시부터 5시? 아니, 1시부터 4시 반인가? 1시부터 4시 반 같아요. 1시부터 4시 반입니다. 여기 선생님, 근데 저희 다 7시에 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 하고서 밥 먹고 뭐 하다가 와. 그럼 되죠. 이거는 월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수로. 이거는 10시부터 1시에. 네. 네. 대수한다니까? 그래서 얘네 대수하러 오는 거야. 얘네 2학기에 대수하러 오는 거야, 그래서. 학원에 오는 이유가 대수하러 오는 거야. 그냥 선행이 아니라 그냥 현행이야, 이게. 그러면은 그러면 진도가 다 나가면 마지막 기는 얘네? 그러니까 3학년 때 수능 준비만 합니다. 그래서 한민고 애들이 수능을 좀 더 잘 보는 거예요. 일찍 끝내고 수능을 일찍 준비해요. 걔 3학년 1학기부터 그냥 수능 준비.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대수, 미적분 1, 확통 이걸 쭉 걔는 반복만 시켜. 한민고가 그래서 그나마 최저 같은 거 잘 맞춰서 저렇게 고려대 이런 거 가는 거죠. 실제로 한민고에서 고려대 간 애가 3등급이었어. 너희 기준으로 2등급이야. 2등급이었는데도 고려대를 갔어. 이상하잖아. 왜냐면 고려대가 최저 등급이 되게 빡세거든? 4개 합쳐서 8등급이어야 돼. 그러니까 다 2, 2, 2, 2여야 돼. 모든 게 다. 아니면 뭐 1, 2, 3, 2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하려면은 사실 되게 빡세요. 되게 빡셉니다.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시키니까 그게 되는 거야. 한민고는 그래요. 고려대가 좀 빡센 편이긴 하고 서울대는 확정이 그거 없는 경우도 있어서 최저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좀 다르긴 하죠. 그렇습니다. 한민고 양서고는 와보고는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좀 빡세게 굴리는 거지. 1학년 때 빡세게 굴리는 거야. 1학년 때 처음에 빡세게 굴리고 그 다음부터 좀 느긋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요. 대신 이제 여기서 3등급, 4등급 받는 것도 좀 쉽지는 않아서 뭐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걔네들 다 뭐 뺐잖아. 휴대폰 뺐고 뭐 뺐고 그래서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소통도 잘 안 되고 집에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그런 식이니까. 그쵸? 근데 학교에서 12시까지 자습시키고 그쵸? 새벽 6시 반에 일어나게 하고 기숙사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빡세게 굴리죠.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보다 등급이 낮더라도 학교는 좀 더 잘 가는 편이다 라는 거고요. 장단이 있죠. 여기 재수도 받아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재수생 나는 한 3명 했던 것 같아. 1년에 한 명씩 있던데. 올해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다녔던 애들이 다시 오는 케이스지. 그러니까 안 좋았던 케이스가 그런 거긴 해.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정시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친구가 정시 준비한다고 정시 준비한다고 하다가 결국 정시 준비가 잘 안 돼서
이제 그냥 수시로 다급하게 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보통 만족을 못하고 재수를 하게 돼요. 그럼 뭐 다시 학원 오는 거죠. 학원 와서 다시 공부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애초에 좀 수시 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정시 괜히 까부는 거 좋지 않아요. 진짜 좋지 않아요. 정시는 빡습니다. 진짜. 1850번 보면서 네, 진도 마무리 짓죠. 유형이 되게 많죠? 여기 파트부터 어려워져요. 아까 말했다시피 A, B는 마이너스 BA래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좀 다르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억부터 봅시다.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라서 하나, 둘, 셋, 넷 곱하는 거거든. A 제곱, AB, BA 더하기 B 제곱이에요. 자, 근데 AB가 마이너스 BA래.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면 없어지죠. 얘가 됩니다. 0. 맞죠? 니은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하나, 둘, 셋, 넷 정리하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AB가 마이너스 BA라서 얘는 사실 어떻게 돼요? 얘가 됩니다. 틀렸죠? 디귿. AB의 세제곱은 어떻게 쓰냐면 AB, AB, AB입니다. 근데 A 세제곱, B 세제곱이라 했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이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바꾸는 과정 에서 뭐가 이 둘도 바꾸고 바꿉니다. 바꾸는 과정 중에서 B, A는 마이너스 AB라서 이렇게 돼요. BA가 마이너스 AB, BA가 마이너스 AB.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다시 바꿉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플러스로 지워지죠. 근데 여기 가운데만 마지막으로 바꿔주면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이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맨 처음엔 얘랑 얘를 두 번째는 여기만 바꿔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만. 그럼 A라서 A 세제곱, B라서 B 세제곱 이게 되는 거죠. 라스트 3. 라스트 3. 1857번. A제곱 더하기 BA는 B제곱 더하기 AB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기억에서 왜 이딴 말이 나왔냐면 얘를 이항하면 A제곱 더하기 BA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제곱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말한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A제곱 마이너스 AB 얘가 돼서 0이 된다라는 걸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행렬에선 곱해서 0이 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AB가 0이면 원래는 둘 중에 하나가 0이잖아? 근데 이게 행렬이라면 둘 다 0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할게요. 똑같은 걸로. 얘랑 얘 곱하면 뭐예요? 0이죠. 얘랑 얘 곱하면 뭐예요? 0이죠. 얘랑 얘 곱하면 0이죠. 네. 곱해서 0이지만 둘 다 0이 아닌 케이스가 존재하더라. 이게 이제 행렬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A-B 곱하기 A 플러스 B. 잠깐만, 얘는 뭔 말이야? 이거 다시 정리해달라는 거죠. A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제곱인데 야, 뭐 달라? 달라요? 다르지. 다르긴 하지. 다르긴 한데 그럼 얘가 0이 되냐 안 되냐 어떻게 알아요?
0이 돼요? 다르잖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기억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0인 건데 얘는 다르잖아. 가운데에 부호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쵸? 가운데 부호가 달라졌어. 근데 어떻게 똑같이 0일 거라고 우리가 보장은 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달라지면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 돼요. 달라지면 일반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아까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얘랑 얘랑 곱하면 0이죠. 얘랑 얘랑 곱하면 0이죠. 얘랑 얘랑 곱하면 0이죠. 얘랑 얘랑 곱하면 0이죠. 그쵸? 근데 얘랑 얘랑 곱하면 0이지만 얘랑 얘랑 곱하는 순간 1이죠. 네. 0이 되는데 교환을 했을 때 0이 안 되는 경우가 진짜 존재해요.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니은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교환했을 때, 그러니까 곱해서 0일지라도 교환했을 때 0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행렬에서 제일 중요한 거 교환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는 거죠. 그쵸? 디귿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가 0이거나 A 마이너스 B가 0이냐는 질문이 있고 방금 말했죠. 아니라고.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행렬에서는 그런 보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억 하나만 맞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해요. 이런 게 학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첫 세대긴 하지만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옛날 기출에. 그러니까 내 세대 때 저런 게 많이 나왔고 모의고사 문제가 실제로 이런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저거에 대한 건 따로 골라서 한번 풀어보기도 해볼 거예요. 유형 24,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것은 이게 교육과정에서 이제 안 나오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에서 근해 분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과정 바깥의 주제인데, 사람 이름이고요. 케일리랑 해밀턴이라는 놈이 있는 거죠. 그쵸? A라는 행렬이 A, B, C, D라고 되어 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는 항상 0이 됩니다. 항상. 문제가 뭐냐면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애가 이 A 더하기 D가 여기가 A랑 D고 여기가 AD 마이너스 BC라는 보장은 없어요. 알았죠? 그래요. 뭔 말이냐면 이거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2는 0이잖아요. 이건 0이 돼. 무조건 됩니다. 0, 2라고 써야겠죠? 2 안 쓰면 행렬이 아니니까. 얘는 성립하는데 만약에 이게 성립하면은 A 플러스 D가 오고 AD 마이너스 BC는 마이너스 2야? 라고만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 사례가 존재합니다. 아닌 사례가.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2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 AD, BC가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AD, BC가 이러면 무조건 성립하는데 이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봐봐. 2차 방정식을 생각해도 2차 방정식의 근이 보통 2개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거를 만족하는 A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는 얘라고. 다른 게 더 있을 수 있다고. 그 얘기예요. 맞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비슷한 예로 X가 1이면 이거 성립하죠. 그럼 이게 성립하면 X는 1이야? 아니야. X는 3의 수도 있잖아. 그쵸? 맞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차피 1도 맞으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런 거야. 얘 부용고 학생이야. 맞지? 부용고 학생이 너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많은 거야. 많아서 부용고 학생은 얘야 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성립한다고 A 더하기 D가 오고
AD-BC가 마이너스 2라는 보장은 없다. 알았죠?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중요한 장난질입니다. 이거면 얘는 성립하지만 이거라고 해서 A 플러스 D, AD-BC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케일리 해밀턴 정리 첫 번째 1에 참고라고 써 있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관련된 문제 1861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A가 1, 2, 3, 4 라고 할 때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따라 A제곱 마이너스 5A 와, 아까도 내가 쓴 숫자네? 마이너스 2, 2는 0이 됩니다. 그럼 A제곱은 5A 더하기 2, 2죠. 그때 문제에서 A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를 써달라고 했는데 A 세제곱은 A 곱하기 A 제곱이니까 얘고요. A 제곱은 다시 5A 더하기 2이고요. 3A 더하기 2인데 다시 여기가 5A 제곱이니까 5A 더하기 2 더하기 2A 10A 더하기 4A 더하기 3A 더하기 2가 돼서 징그러워. 25 37 40A 플러스 10 16 2라는 것을 통해 둘을 더한 값은 56인 걸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제곱은 5A 더하기 2를 꾸역꾸역 전부 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준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냥 요것만 한번 써주고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65번 보면서 오늘 진도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너무 떠들었네. 오늘은 안 그러려 했는데. 근데 오늘은 뭐 그 수행평가, 방학 때에 대한 스케줄을 이야기했으니까, 맞죠? 네, 의미가 없진 않았다. 나중에 스토리 이야기해달라. 어? 나중에 스토리 이야기해달라. 뭐 스토리? 나중에 또 이야기해달라 하면 또 의미하는 거야. 나중에 또 이야기하면, 그때 간단하게 하죠. 그건 왜 이야기를 해? 자. 땀나네. 국어, 수학, 1반, 2반, 70점, 72점, 73점. 이거 평균인가? 야, 평균. 수학 평균 66점 뭐야? 중학교 수준이죠, 맞죠? 중학교 수준의 시험인 거야.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수준이다, 시험이. 그래야지 저런 점수가 나오죠. 중학교 때 다 저 정도 왔잖아. 중학교 수준의 시험 문제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행렬 A를 뭐라고 했냐면 70, 72, 73, 66. 뭔 말이야? 얘인데? 얘를 그냥 갖다 붙였네? 그쵸?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B를 갑자기 뭐라고 썼냐면 32, 33. C를 뭐라고 썼냐면 32, 33이라고 썼어요. 근데 대뜸 말하는 게 1반의 학급 인원수는 32명, 2반의 학급 인원수는 33명이랍니다. 이게 1반수, 2반수, 1반수, 2반수래요. 근데 평균을 알려주고 왜 그 명수를 알려줬을까?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전체 학급의 평균 점수래. 전체 학급의 평균 점수. 잠깐만, 근데
평균을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각 반의 평균을 알려줬는데 전체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중학교 때 했죠? 중학교 3학년. 뭐라고? 다시 말해봐. 아, 못 들어서 그래. 우리가 어쨌든 전체 평균을 구하려면 전체 점수의 합을 전체 인원으로 나누어 줘야 돼요.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전체 인원은 총 몇 명이야? 65명이잖아. 그치? 근데 전체 점수의 합을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그치. 우리가 1반 애들의 전체 합을 알고 2반 애들의 전체 합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1반 애들의 전체 합은 얼마야? 70 곱하기 32. 72 곱하기 33을 더한 거죠. 그리고 그걸 나누기 65 한 게 국어의 전체 평균이고요. 수학은 뭐예요? 73 곱하기 32 더하기 66 곱하기 33 나누기 65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 둘이야. 맞아? 근데 이걸 계산해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해달래요. 다시 그러면은 지금 70이랑 32가 곱해지고 72랑 33을 곱해줘. 얘네 둘이랑 곱하는 애가 누구야? 70과 누가 곱해진다고? 32. 72랑 누가 곱해진다고? 33이. 그러면 둘을 곱하려면 얘를 곱해야겠죠. 얘랑 얘를 곱해야 70 곱하기 32, 72 곱하기 33이 나오잖아. 그쵸? 그럼 얘랑 얘는 사실 뭔 거냐면 A랑 C를 곱한 거예요. A랑 C를 곱했을 때 뭐가 뜬다고? 이거랑 이게 뜨는 거죠. 맞아요? 잠깐만. 얘 그럼 A랑 C를 곱하면 이게 국어 총합이고 A랑 C를 곱하면 여기가 수학 총합이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총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평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65를 필요하단 말이야. 65를 나누어 줘야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평균을 구해? 그래서 문제를 보기를 봤더니 BA의 뭐 성분, AC의 성분 65분의 1 곱하기 BA의 성분 이런 표현이 있네. 즉 내가 원하는 수학 평균 점수는 65분의 1 AC의 2,1 성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총합 나누기 65가 필요한데 이 과정으로는 65를 나누기 할 수 없으니 개수로 나누기를 따로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얼마? 4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는 어차피 내가 따져야 돼. 근데 그걸 행렬로 표현할 수 있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지금 수학의 평균이니까 73 곱하기 32 더하기 66 곱하기 33 나누기 65인데 73 곱하기 32는 얘랑 얘를 곱하고 66 곱하기 33은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일 때 된다는 거죠. 그쵸? BA를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B행과 열을 곱하면 32 곱하기 70이랑 33 곱하기 73이 나와서 이건 일반의 수인데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말이 안 맞잖아. 2반의 수랑 73을 곱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쵸? 왜냐면 이건 1반의 점수지 2반의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BA는 틀린 거고요. AC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